에, 홍준표의 당선, 당선, 대선 당선 가능성을 잠깐 알아본다 하면은 아주 가망성 없는 것이 아닌데, 진보, 단순 논리에 의해서 진보, 보수표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 하면 아주 가망성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유승민이가 아주 몰락하다시피 하고, 보수표가 홍준표로 결집을 하는데, 지금 심상정이하고 안철수가 보수표를 갉아먹어야지, 말하자면 문재인한테 유리한데, 결국 보수표가 홍준표한테로 결집이 된다 한다면 원래부터 보수표 유권자들이 더 많은데 나머지 진보표를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이가 나눠 먹기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진보표를 결국 뭐야? 안철수가 문재인 표를 갉아먹고 심상정이가 문재인 표를 갉아먹는 형국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통령 될 가망성이 농후한 거지. 예. 단순 논리로 보면 그렇다 이런 말씀이요. 그런데 안철수하고 문재인이 얼마나 보수 지역에서 자기네들의 역량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린 것이거든. 얼마나 우익 애들 표를 표밭에 가가지고 자기네 표를 긁어 모으느냐, 여기 달려서 문재인이 되기도 하며 아니면 홍준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말하자면 보수표의 반란표를 바라는 것이지, 문재인과 안철수가. 근데 안철수는 점점 프로테지가 내려가고 문재인은 프로테지가 높다 하더라도 역시 홍준표가 결집을 해서 막 새를 끌어모아서 막 힘을 모아 올라간다 한다면 문재인을 따라잡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뭐야? 진보표를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이 나눠먹기 하는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이 낙선이 되는 수밖에. 낙선된다 수밖에. 원래부터 진보표가 적은데. 그러니까 참아 심상정이가 7%나 하고, 안철수가 10%만 잡는다 하더라도 17%가 빠져나간다 하면 보수표에서. 그렇다 하면 문재인이 위험하잖아. 낙선되기 쉽잖아. 당선 안 되고. 보수표는 또 결집을 홍준표한테로 결집을 하고. 그렇게 되면 홍준표가 아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이치적으로 홍준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열심히 말하자면 좌빨 문재인 편에서는 이제는 홍준표 편을 들까 아니라, 처음엔 홍준표를 들어서 안철수 표를 갉아먹기 위해서 홍준표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홍준표가 말하자면 도리어 위협하는 형편에 되어 있다. 자기 표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홍준표를 표를 갉아먹어야 된다. 이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번엔 안철수 편을 들어야 돼. 이제 또 안철수를 높여서 말하자면 영남 우익표를 갉아먹기 어떻게든지 부추겨 가지고서 둘이 다 같이 공략해 들어가 가지고서 표밭을 뺏어야 돼. 그러니까 향후 보수 결지에 구태연한 수구 꼴통의 표를 갉아먹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자면 홍아무개가 된다는 것이요. 결집이 심하기 때문에. 요번엔 수구 꼴통 노인네들 늙은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홍준표를 찍으려 하서 믿을 거란 말이요. 말하자면 고향 생각에 김일성 이거 안보장사에 넘어가가지고 늙은이들이 아주 그 주책막은 늙은이들이 그 전서부터 그렇게 계속 거기 안보장사에 넘어가가지고 거기 찍어줘가지고 나라가 이목을 이 꼴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아주 될 가망성이 없지 않다. 이것을 잠깐 동안 이렇게 강론해 봤습니다. 이제 또 다음 강론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선 후 좌빨 정권을 길들이기 위해서 미치광이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기
시울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미리 염두에 생각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래, 말이야. 미치광이 졸개 CIA 모선 국장이, 비밀리에 마이크 폼페이오라는 미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몰래 방한을 해서 연평도 포격 받은 데 가서 그 현장을 살펴봤다. 이것은 무엇인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요. 즉, 적을 우리가 타격했을 때, 선제 타격했을 적에 날라오는 포의 화력 능력을 살펴본 것이다. 이 화력 능력을 말하자면 저놈들의 무기가 얼마나 센 것인가. 그래서 와가지고 졸개가 와가지고 살펴보기를 저 정도로 포를 맞았으면 어느 정도의 손상을 입겠다. 포 한 발이면 어느 정도의 포의 능력이 화력 능력이 어느 정도 집 한 채 부실 정도다. 아니면 집 목통이 정도 하나 부실 정도의 화력밖에 안 된다. 저 정도면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도 나중에 후발로 저놈들이 타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다. 재래식 무기를 갖고서도 이것을 살펴보러 왔다. 이런 말씀이 극비리에. 그래가지고 쏙싹쏙싹 하려고 말하자면은 트럼프에 가가지고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개정은이 핵무기 개발하는 풍계리 선제 타격을 무인 드론을 갖고서 트럼프를 거길 선제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나중에 쏘아 반격하는 날라오는 장사정포는 우리가 맞아봤자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 좌빨 정권 남북이 화해해서 잘 지낼라 하는 좌빨 정권을 길들여서 우리 말하자면 주둔군 말하자면 속방 이 대한민국 속방으로 여기지 않는가 저놈들이 여기서 그 주둔군을 입지를 확고하게 강화시킵시다. 이런 식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한가 동시에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반격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사드를 우리나라에다가 주저게 이렇게 갖다 놓는 게 반입해서 설치해 놓은 게 정당시 되고 그 효용의 가치를 크게 발휘하고 가격이 높이 띄워지게 된다. 그리고 보수 세력한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괴뢰 수족으로 72년간 움직이던 보수 세력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되고 그들이 기가 살고 좌빨 정권은 힘을 못 쓰게 하려고 협치해가지고 뭐 해보려는 걸 다 와해시키고 남북이 잘 지내려 하는 걸 와해시키고 남북이 잘 지내면 저들이 여기 와서 주둔할 이유가 없잖아.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고 사드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이겨. 그 효용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면 자기네 병권 군사력의 가치가 없어지면 자기네 입김이 약해지지 않는가. 이것을 노리고서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별아발 미치광이가 수단을 부릴 거라 이겨. 그래가지고 자기네 무기를 팔아먹고 신무기 시험장이나 재래식 고철 무기 가격을 덤태기로 씌워서 팔아먹는 데를 그런 데로 만들어서 우리는 계속 해방의 여지껏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돈 벌어서 저놈들 뒤치다거리 하는 식으로 갖다 바칠 때를 바랄 거라. 그런 식으로 이것을 정치를 운영하려고 세계 정세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지. 이 강사의 눈을 뜨고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이렇게 번뇌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현재 와 있는 사람이 한 70만 명 정도 된다는 거면 대략 그러면 수도권에 장사정포가 날아와더라도 자기네한테는 그 화력을 봐가지고는 수만 발이 날아와도 화력을 봐가지고는 별것 아니니까 자기네는 그저 70만 명 중에 10,000명도 안 되고 1,000명도 안 상할 정도다. 자기네 국민이 100명 상할 정도면 한국민은 10,000명 이상이 상할 것이다. 이런 비율까지 다 논했을 거라 이런 말씀이야.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포 맞은 연평도 포격한 그대를 찾아와서
거기서 감정을 하고 갔을 거라 이런 말씀이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CIA 국장이라는 트럼프 졸개라는 놈이 저걸 가서 보고하게. 에이, 연평도 포 때린 거 보니 화력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이 핵무기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미국까지 날라오게 하기 전에 지금은 그렇게 소형 개발 단계인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 미사일 쌓아 올리는 것만 봐도 시원찮으니 이참에 대두들이 부시지 않으면 선제 공격해가지고 풍계 개발사를 내지 않으면 점점 저들이 몰래 핵무기를 땅속에서 개발하듯이 이렇게 할 거라. 작게 소형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ICBM 띄워서 날리면 한 마리라도 자기네 땅 캘리포니아 같은데 떨어지거나 앵커리지 같은데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만큼 큰 손해가 날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그렇게 못하게 시리 미리 선제 타격해서 아직 개발 단계에 안 되니까 개발하지 못했어요. 이때 두드려야지. 지금 한 3, 4년만 더 있으면 확실하게 그렇게 나올 줄 모르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저걸 두들겨 패고서 우리의 군사력을 위대한 군사력을 위험을 보여줄 때가 된다. 위험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력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거다 이런 말이 CIA 국장이 쫄개란 놈이 가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자빨놈들 정권을 길들이고서 우리 말대로 수족이다가 척척척척척 말이 들게 해야지. 저놈들이 저들부터 잘 살자고 하자면 하야무드가 무르익으면 그 작전권을 도로 뺏어갈라 달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입김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리 미국의 트럼프와 그 졸개놈들이 조금 수작을 부릴 거라 이런 말씀이지. 그래 그런 걸 대항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지금 뽑아야 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리가 호락하라고 영화로운 자리가 아니여.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이런 외세 열강의 각축을 벌여서 우리를 집어먹고 꿀꺽 삼키지 못하는 시진핑이나 트럼프 같은 놈들을 물리치고 말하자면 일본 간사한 일본 외놈들을 물리치고 이북과 개정은이하고 잘 지낼 수 있고 화해무드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이거. 그런 지도자를 뽑으려면 강력한 힘을 실어줘야 된다. 강력한 힘을 실어주려면 적어도 유권자 참정권자의 70% 이상의 표가 몰이돼 가지고 그 사람 대통령 될 사람한테 몰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그 자리를 공고히 해가지고서 적들을 우리를 먹으려 하는 놈들은 다 적이요. 주적이. 다른 거 적이 아니야. 뭐 이북 개정은이가 주적이 아니라 바로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외세의 무리들, 외세 아부하는 놈들, 적폐청산 무리들이 다 주적에 해당해. 그런 놈들을 청산하고 처단할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무개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굳건하게 잡게 해야 된다. 굳건을. 그래서 저놈들을 얄팍한 개수작 버리는 걸 다 물리칠 그런 현명한 기기를 발휘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이나마 이렇게 한번 강론을 펼쳐봤습니다. 어때? 제 말씀이 그럴듯하잖아. 여러분들이 뭐 일부러 이유 없이 거기 왔다 갔겠어?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부려쳐먹으려 하는 거지. 자팔 정권을. 여기까지 강론을 대충 하고 마칠까 합니다. 만약상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미치광이 트럼프가 풍계리를 선제 타격을 하게 된다면은 그 뒤에 있는 큰 나라 시진핑이하고 푸틴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라 이런 말씀이요. 전쟁이 정말로 고조돼서 한국 대한민국 땅에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응하여 트럼프에 대응하여 시진핑은 무슨 꿍꿍이 수작을 갖고 있으며 푸틴은 무슨 수작을 갖고 있느냐. 만약상 그렇게 선제 타격 정도 해가지고 말에 포질이나 하게 되면 별 것이 아니라 할는지 모르지만은 지상군이 개입을 해가지고서 이북 땅을 밟는다 한다면 말하자면 북침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자동 개입이 된다는 것이지 중공군이 중공군이 자동 개입해서 북한 조북 동맹 군사 동맹에 의거해가지고 조중 동맹이지 조선반도 조선국이니까 북한이니까 조선 아니야 거긴 조중 동맹에 의해가지고 자연 군사 개입을 중공군들이 말하자면 6.25 사변 때처럼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도 북한이 말이 중국의 예속 경제나 마찬가지 아니 중국에서 석유를 대주지 않으면 거기선 수도업이 될 판이 아니야. 어제 석유 수입도 못하고 북한이 그런 입장이라 이런 말씀이야. 그래 들어와 가지고 말하자면 직접 통치를 하라 들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소련이 또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소련 입김이 세고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이유 달아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쉬운데 소련이 지금 어떠한 연구를 해놨느냐 하면 일설에는 그 인공 쓰나미를 일으킨다 합니다. 인공 쓰나미라 하는 것은 먼저 말이야 일본 큰 지진 나가지고 9점 이상 지진 나가지고 쓰나미라서 다 덮어치웠잖아. 그보다 더 큰 인공 쓰나미를 일으킬 준비를 몰래 바닷속에다 원자 폭탄을 했다고 수백 개를 수소폭탄 수천 메가톤급을 지금 소련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그 앞에 그 소련 저짝에 말하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그 바다 속에다가 말하자면 설치를 수메가톤급의 수소폭탄을 바다 속에 설치해서 여차해서 하기만 하면은 말하자면 자연재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자정으로 거기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스위치 한 방만 쾅 누르면 그만 와강캉 떠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깨지면서 쓰나미가 수백 메타 높이 올라가면서 로스앤젤레스 저쪽 미국 서부를 덮친다. 이거 싹 덮쳐서 넘어가면은 그 미국 땅이 다 물바다 속에 쳐들어간 말이야 상처 먹게 된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요.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을 구사하고요. 전쟁을 구사하려한다. 말하자면 ICBM 꼭대기로 수소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거는 표시가 나니까 잘 안 하고 그렇게 몰래 그런 식으로 자연을 가장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훌렁 뒤잡아 엎으려고 그런 연구를 하기도 한다. 이건 말하자면 가설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데 그런 연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련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얼진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저쪽 서부는 조자리가 나는 거지 그게 넘치다 하면 중부까지는 안 들어가겠어. 물이 막 한 200m, 300m만 높이 떠가지고 훅 날라 들어간다 하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닷물이 쳐서 확 넘기치기 한다면 그러면 다 수침되고 만다. 수장을 시키고 만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도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겠어? 거기서도 반대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확 뒤잡아 엎으려 하는지. 근데 어느 쪽으로 물길이 가기가 쉬우냐? 여기서 말하자면 동해 그 지진 동지진 일본 대동지진이 일어났을 적에 그게 물결이 저칠 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갔잖아. 그것을 이제 맥곱절로 일으킨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훌렁 세상을 뒤잡아 엎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요게 전쟁이 나도 안 되고 선제 타격을 해도 안 되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남북이 화해해서 의리 갖고 사나운 늑대 같은 놈들, 봉 같은 놈들 다 요리할 머리 잘 쓰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남북이 화해해가지고 그 사드가 효용 가치가 없으면 미군 주둔이 있어봐야 효용 가치가 없겠지. 그렇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남북이 잘 화해해서 지내서 통일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족이 한 뭉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세상에 점점 퍼져서 번영해 나갈 구형을 찾아야 된다.
인구가 우리나라도 자꾸 외국에 나가 사는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잖아. 왜 거세 작전을 써? 뭐 영유아 수치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꾸 나가서 살면 다 우리나라 땅이 되고 마는 게 우리 민족이가 살면은 그러면서 머리를 썼어야지. 이 매국노 고령 박가가 정권의 혈안이 돼서 고령사회 만들어서 정권 유지에만 눈독을 들여가지고 거세 작전을 펼치는 바람에 지금 자식들 안 날라 하는 거 아니요?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 그런 구태한 무리들, 그런 썩어 빠진 무리들, 동족을 불알간 세력들은 다 요번에 처단되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자, 아직은 72년간 암흑천지 항우처럼 사납게 나대던 무리들은 이번에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첨언해서 강론을 붙이는 바입니다. 예.